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건희 영장, 윤 체포 무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그제는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어제 오후 1시 21분쯤에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였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이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입니다.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거는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뭐 16개다, 17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특검은 세 가지를 혐의를 적어서 구속영장을 쳤거든요. 근데 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그제 조사에서 불러서 물어봤을 때 그 조사했던 그 세 가지 혐의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를 그대로 혐의 적어서 구속영장 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속 여부, 그러니까 구속이냐 아니냐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12일 다음 주 화요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예.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뭐 첫 영부인 구속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두 대통령 부부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어제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조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 치지 않고 조사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어라는 의견과 아니다 바로 칠 거다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분분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바로 치는 쪽을 택한 거네요. 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일단 뭐 수사기관 쪽에서 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일단은 조사를 싹 다 해놓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그 부인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반박하는지 들어보고 근데 만약에 인정하고 이랬다라고 해도 물론 구속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좀 낮았을 텐데 대체로 다 부인하거나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환조사 있기 전부터 흘러나오는 얘기가 구속영장을 거의 다 써놨다더라. 이 얘기가 맞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영장은 써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답변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일단 나와서 답은 하고 있지만 네. 그 답변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바에는 차라리 구속이 되면은 신병이 확보되고 나면은 심경이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네. 상황들이 바뀌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경우에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제 구속영장을 좀 빨리 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장을 친 이유는 그거더라도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는 증거인멸, 뭐 도주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을 좀 가장 높게 보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에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팩트들이 있는데 예. 이제 특검 입장에서 팩트들이 있는데 본인 그 김건희 여사는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반박을 하더라, 즉 다 거짓말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좀 엮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야권에서 나오는 이제 평가 중에 하나는 아마 특검 간의 경쟁 심리도 있었을 것이다. 세 개의 특검 간의 경쟁 심리? 네. 이 내란 특검에서 굉장히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신병 구속이 확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답변이 좀 엇갈렸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특검 조사 상황 같은 것들이 보도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대체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확보한 거는 그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 녹취록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 틀어줬을 때 그거는 정황 증거일 뿐이다, 직접 증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거나. 그다음에 4,700만 원이 주식 손실 보전금이었다 이렇게 1차 주포자가 특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뭐 선수 붙여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손실 봤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 다시 반복하면서 계속 반박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새로 나온 내용들 중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예. 지금 이제 실물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실물 확보를 아직 특검이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 이른바 그라프 목걸이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있고 그다음에 샤넬 가방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아주 고가의 인삼차도 건넨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물 확보는 못했지만 정황 증거는 일부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아하. 들어서 2022년 7월에 김건희 여사가 그 통일교 측 그 관계자한테 인삼 제품 먹고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근데 보여줘도 김건희 여사는 그건 그냥 인사차한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짓말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이 그렇고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시도를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네, 완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완력을 써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텼기 때문에 결국 부상 위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의자째 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다. 요거는 팩트인 거예요? 아니면 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만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일단 기자회견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네. 특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게 팩트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제 아마 이미 반박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어제 오전 7시 50분쯤에 서울구치소에 특검팀이 갔고요. 8시 25분부터 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음흠. 이제 상황이 그 전에 1차 집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물리력 동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론도 그랬고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구치소에도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도관 포함해 가지고 한 10여 명이 이제 달라붙어서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은 채로 버티니까 의자 채로 들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지금 그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팔을 이제 잡아당겨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 좀 놔달라 이렇게 하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라고 변호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검 쪽에서도 이 부상 위험이 있어서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일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음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행위고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검 쪽에서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무산이 되면서 받았던 체포영장의 기한은 만료가 됐거든요. 그럼 다시 체포영장을 치느냐 아니면 그냥 조사 없이 기소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바로 기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버틸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뭐 의자째 들어가지고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해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할 게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맞습니다. 다시 시도하느니 그냥 기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들 보는 거죠. 네, 그쪽이 좀 무게가 있고요. 또 전례를 보자면은 내란 특검 팀도 여러 번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팀도 마찬가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버티느냐 이제 법조계에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나오는 얘기들은 그 기존에도 이제 특검이라는 게 어쨌든 시한이 한정돼 있으니 시간 끌기가 유효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끌려나가고 버티고 이런 과정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자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결국 이 과정이 가서 진술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그 끌려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 텐데 그 과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해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아니 조사실로 나와가지고 대답 안 하면 그만인 걸. 묵비권이란 게 있으니까 조사실조차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왜 버티는 거야? 이게 하나 궁금하고 또 저렇게까지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의자채로라도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 또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이제 다 궁금한 거거든요. 아마 양쪽이 다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있을 거라고 보네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수입고 나가는 모습을 찍히기 싫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인 걸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두 사람에게 많은 뉴스가 쏟아진 날이었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는 일단 어디 뭐 주목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짧게 얘기를 하면은 어제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65세 노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65세 노인이다. 물론 이제 1960년생 아직 생일은 안 지났는데 어쨌든 65세는 뭐 대략 맞는 걸로 보이고. 네. 근데 이제 뭐 실명 위기에 당뇨다, 무슨 뭐 경동맥 협착이다, 무슨 자율신경계 훼손으로 체온 조절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10명이 달려들어도 버티기는 잘한다.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지.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 무협 그래서 무술을 배웠냐. 무슨 뭐 천군추 뭐 이렇게 이런 걸 배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안 아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으나
이게 결국은 국민 여론은 점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점점 악화될 거고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얘기는 하는 예, 거는 예. 망신주기다, 인권 침해다. 인권 침해다, 정해진 결론 수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박수홍 의장이 얘기했지만 지지층 결집 그리고 뭐 이제 수위 입은 거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가서 얘기를 지금 이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배우자 김건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거부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예. 아니 그러니까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진술 거부권이란 건 분명히 음. 있으니까. 근데 조사실조차 안 나가는 건 뭐냐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뭐 보시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가 맞고 이미 약간의 일종의 오기, 자존심 싸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 입장도 더 하는 게 실효가 있느냐. 근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저 사람이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우리가 안 불러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검도 또 민심이란 게 있고 그럼 여론이란 게 앞으로 있는데. 다 이제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다 네. 이제 안 부르게 되는 거냐 이런 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하는 건데 또 부를 거냐는 잘 모르겠고 김건희 그러니까 내란 특검 때처럼 그냥 기소하는 쪽으로 이제 이 명태균 씨 뭐 않겠는가? 예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 쪽은 이제 할 것 같고 그렇죠. 김건희 씨는 저는 어제 이제 조금 뒤에 더 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좀 이렇게 평론했는데 어제 틀렸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조금 나중에 치고 조사 몇 번 더 할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예, 했냐면 예. 그 주에 놓은 거는 다른 수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예를 들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 김건희가의 뭐 집사 그러니까 김혜성 씨의 뭐 IMG 모빌리티라든지 뭐 수협이라든지 새로 예. 나온 수협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코보나 콘텐츠의 뇌물성 협찬이라든지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등등은 김건희 씨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의 판단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가둬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진척이 빠르겠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계속 불러봤자 또 거짓말하고 시간 낭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압박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갇히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어제 KBS 그 보도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영장에 이제 뭐라고 이제 구속영장에 넣냐면은 네. 그 통일교로부터 이제 건진이 그라프 목걸이 받아가지고 예.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건진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지금 실물 못 찾은 그 목걸이요. 예, 예. 그리고 안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전성배 씨가 그 윤영호 본부장 측에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실물은 없고 건지는 잃어버렸다. 김 여사는 못 받았다고 하는 그 그라프 목걸이 예. 그거 김 여사한테 잘 전달했습니다라고 쓴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전달 다음 날 특검이? 2022년 아. 7월 전달 다음 날에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라는 전성배 씨의 메시지를 이제 한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삼 천수삼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고가인 건데 예, 예. 그것도 이게 한 학자가 먹는 그 인삼 가루냐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먹어보냐라고 김건희가 윤영호한테 그 본부장한테 직접 그 전화를 한 게 그러니까 이건 목소리가 녹취가 있는 거야. 김건희의 아. 뭐 녹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가 인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네. 얘기고 그럼 조금 전에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요거는 김건희 씨가 건진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아니면 건진이 윤 씨한테 건진이 통일교회 윤 씨한테. 통일교한테 보낸 예, 메시지예요? 둘 다 통일교인데 하나는 건진이 보낸 거고 하나는 김건희가 김 여사. 보낸 거고. 그럼 그 인삼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거고 예. 김 여사 목소리니까. 근데 이 건진이 김 여사한테 전달했어요. 다이아가 크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또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긴 찾아야겠네요. 근데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예, 했으면은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주 대담한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건진이. 윤영호 통일교 쪽에서 그럼 그 목걸이 마음에 드십니까?라고 하면 그렇지.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건진은 브로커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정권 초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 계속 거짓말하고 증거인멸 할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에 이제 들어갔다. 예. 구속영장에 그 이야기까지 그거 들어갔다. 하나만 좀 짚으면 윤석열 전 예. 대통령 그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구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좀 법조계에서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감론을박이 있는데 이제 다만 비판을 확실히 받는 거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특검팀 운영할 때는
그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예. 소환 조사 거부할 때 용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강제 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정환 씨가 자기 회고록에다가 쓴 게 있잖아요. 윤석열 검사 앞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소변을 실수를 했을 정도다 이렇게 썼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로남불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아무튼 근데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건 또 맞습니다. 네. 이미 묵비권 행사를 한 게 분명한데 의자까지 들어서 끌어올리는 건 이거는 좀 과도한 거 불필요하다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인 이런 건데 거죠.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인터뷰로 풀어보기로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사면 대상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까지 지금 통과를 한 거죠 지난밤에. 그게 확인된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 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명단들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구가 통과됐다고 합니까? 조국 전 대표 포함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SBS에서 먼저 보도한 건 정경심 교수가 포함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그리고 이제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궁금했던 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거든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포함 안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은 상태거든요. 이 네. 명단들이 확정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표현들 같은 걸 봤을 때 그 조국 전 대표는 좀 사면 복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안한 것도 이미 사실상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류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하면 남은 절차가 국무회의 의결인 건데 그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드물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인데 네. 지금 그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송은석 그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사람들도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정찬민 의원, 뭐 홍문종 갔다고 의원. 해요. 예. 예, 갔다고 해요. 해요. 이제 예. 이렇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진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할 때 뇌물 받아가지고 징역 7년 받은 분이고, 그리고 뭐 홍문종 의원은 교비 75억 원의 횡령 이사장, 대학 이사장이었는데 횡령 배임해가지고 이렇게 징역 4년 6개월 받은 사람. 그 심학봉 의원도 뭐 정부 선정 그 사업에 지정해주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아서 징역 4년 3개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이런 뇌물 받은 사람들을 그러면 다 사면해 주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이게 뭐 이런 진영 국론 통합의 분열 이런 거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조국 뭐 이를테면은 뭐 조희대가 아니라 조희연 여기만 해주면은 또 이거는 진보만 해줬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이런 분들은 또 재질이 진짜 안 좋은데 이런 사람들 해주는 게 맞느냐 이게 좀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게다가 그렇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음의 빚을 이제 털고 가는 것과 또 지방선거 문제와 이게 복잡하게 있어서 결국은 이거는 뭐 대통령 결단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 정도로 보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면 쪽으로 좀 더 기운 거 아니냐. 어쨌든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 지금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을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려다 보니 저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한 뭐 정찬민, 홍문종 즉 돈과 관련된 이런 정치인들까지 사면해줘야 되는 상황 이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근데 다만 조국 대표는 여러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든지 뭐 천주교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종교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 진영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계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뭐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명분은 좀 더 생기고 있다. 뭐 그렇게 약간 임기 초에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정치인들 사면할 때 형의 한 절반 정도는 산 다음에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절반 정도는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했을 때. 근데 음. 더 빠르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임기 초에 지지율이 좀 안정적일 때 좀 이제 해버린다? 어려운 문제를 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너무 대통령이 좀 초반에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서 요 이야기도 잠시 후에 인터뷰를 좀 풀어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당대표 후보가 원래 5명이었는데 총 4명만 본선에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음흠. 주진우 후보가 떨어졌고요. 통과한 후보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찬탄 반탄 2대2네요. 네, 딱 2대2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8월 22일에 본경선 치러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과반 득표가 없으면 한 번 더 결선을 가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짧게 논평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지난 대선 때하고 되게 비슷하게 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은 지금 누가 최종 결선에 올라가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당장은. 그래 왜냐면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사람이 3, 4등 뭐 이렇게 좀 처지는 걸로 나와서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